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역시 우리 관심은 몇 시간 안 남았네요. 6시간 뒤에 열릴 축구 경기입니다. 카타르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포티비 뉴스의 이성필 기자 연결돼 있죠.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타르 현지에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곳이 점심시간이 막 접어들었는데요. 아, 네. 정오를 조금 지나서 좀 날씨도 그렇고 좀 30도? 영상 30도 정도인데 제가 상당히 좀 빨리 더워지고 또 빨리 뭐라 그럴까요? 좀 시원해지는 그런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정오 낮 12시 경이니 축구가 열리는 거는 현지 시각으로 저녁 6시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우리가 우루과이 가나전은 오후 4시에 했었고 네. 오늘 포르투갈전은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해가 완전히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워서 경기를 힘들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지에서 이제 취재 중이시고 또 축구 경기도 소위 직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한국 취재진들 중에 아마 제일 많이 그 경기도 좀 보고 좀 일찍 카타르에 왔던 것이 대표팀이 지난 14일, 그러니까 지난달 14일에 카타르에 들어왔는데 저는 한 사흘 먼저 카타르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출장 기간이 좀 길긴 한데 이 날씨도 이제 점점 더 시원해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환경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12월이 되니까 네. 현지 교민분들 말을 들어보니 이제부터는 진짜 선선해져서 뭐 축구 보긴 정말 좋은 날씨다고 하는데 하루에 2경기, 뭐 많으면은 3경기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취재진한테는 딱 2경기만 이제 취재할 수 있게 해놨고 팬들을 좀 만나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3경기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계속 3차전이 2경기가 동시간대에 열리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현지에서 취재해 보시면 대한민국 대표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마지막 훈련이 있었는데요. 딱 15분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그다음부터 비공개를 했는데 일단 선수들 전체적으로 다 훈련은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많이 웃고 즐기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2014 브라질 또 2018 러시아 월드컵 2대회를 다 취재를 했었는데 이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선수들이 지금 너무 밝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좋은 소식이네요. 네, 16강을 뭐 아주 못 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 몇 면이 다 유럽에서 많이 쪄봐서 좀 그런 관중이 많은 분위기가 익숙한 선수들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어쨌든 좀 선수들이 많이 경기를 치르면서 조금 지쳐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다들 몸이 지금 참아가면서 뭔가 뛰고 있긴 합니다. 뭐 진통제도 맞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벤투 감독과 우리가 4년을 넘게 같이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꼭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좀 해보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좀 어떻게 진행될지 진짜 예측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네. 뭐 한국 팀이 그래도 월드컵에 나가면 역대 게임에서 보면 마지막 경기는 되게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포르투갈이 상당히 강팀인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포르투갈이 분명 강팀인 것도 맞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 선수가 뭐 지금 나이를 먹어서 좀 이번 대회는 소위 말하는 필드골을 넣은 것이 없고 페널티킥으로 골 넣은 게 있어서 과연 얼마나 하겠느냐인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2승을 했기 때문에 16강을 최소 조 2위를 확보하면서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와의 경기를 좀 뭐 살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선수들을 내보낼 수도 있는데 이번 대회를 지금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이 2위였던 벨기에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독일도 지금 탈락하는 2대회 연속 탈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도 좀 토너먼트를 생각한다면 좀 우리와는 좀 더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물론 그 뒤에 들어오는 기존에 못 뛰었던 선수들도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포르투갈이 어떤 멤버를 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우리는 어쨌든 포르투갈 이겨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대표팀의 집중력이 포르투갈보다는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에서 이제 16강에 만약 올라가게 되면 맞붙게 될 상대 중에 브라질이 있어서 좀 몸을 사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승을 했고,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나가 우루과이와 경기를 하는데, 가나가 만약에 이제 우루과이를 잡는다면, 뭐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제 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가나는 현재 골득실이 0이고요. 포르투갈은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실점만 하고 5골을 넣은 상황인데, 포르투갈은 우리와 무승부만 해도 어쨌든 1위이기 때문에 브라질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설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G조의 2위가 누가 될 것인지 아직도 거기 정해진 것이 없는데 스위스, 카메룬, 세르비아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포르투갈이 이들을 상대로 항상 이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포르투갈도 어쨌든 이겨야 되는 동기부여는 있습니다만 뭐 꼭 그렇다고 해서 1위로 가든 2위로 가든 브라질을 만나는 것보다는 어쨌든 다른 상대적으로 상대 팀들이 좀 편안하기 때문에 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16강에 가려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하네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있습니까? 네. 네,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이 진짜 한국 축구에서 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네 쉽진 않지만 뭐 우리가 어쨌든 포르투갈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나가 우루과이를 잡는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방금 전에 전해졌지만 뭐 16강은 못 가게 되지만 그렇지만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긴다. 이 경우에는 우리는 어쨌든 무조건 포르투갈을 2대0 정도로만 이긴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뭐 우루과이가 반대로 가나를 이긴다면 우루과이가 우리와 이제 또 골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마이너스 1이고 우루과이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다득점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포르투갈에 이겨놓고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긴다면 뭐 가나가 어쨌든 우리보다는 다득점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득실 무조건 이번 대회는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입니다. 또 페어플레이까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가나보다 조금 골을 덜 넣어도 골득실에서만 앞선다면은 2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이 이 포르투갈의 골문을 뚫어야 된다. 이 정신을 갖고 공격 앞으로를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나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밀리다가 어쨌든 2골을 조규성 선수가 넣으면서 따라붙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조심스럽지만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역습으로 이 포르투갈의 골문을 누려야 된다. 이 명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벤투 감독이 퇴장당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경기에는 뭐 당연히 감독석에도 못 있고 또 뭐 연락을 할 수도 없다. 휴대폰도 안 되고 무전기도 안 된다. 뭐 아마 감독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그라운드 위에서 감독의 그 선택에 따라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이 벤투 감독이 정말 꼼꼼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거의 한 경기당 뭐 100가지의 어떤 대응이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대응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가 벤투 감독과는 거의 18년 동안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성향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또 선수들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서 움직여야 되는지를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기고 있을 때, 비기고 있을 때, 또 각 시간대별로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각 상황에 따라 우리 선수들이 대응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 16강은 어쨌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좀 설렁설렁 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오늘 새벽에 일본과 스페인전에서 이것이 딱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그렇죠. 일본이 어쨌든 2대1로 역전을 했는데 스페인이 계속 이제 골을 넣으려고 몰아붙이다가 독일이 어쨌든 이기고 있지만 이게 따라오기 힘들 것 같다는 상황이 되자마자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 스페인 벤치에서 선수들 보고 뒤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하면서 그냥 버티고 시간을 보내라는 듯한 약간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포르투갈도 이 가나 우루과이전을 분명히 상태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가 뭐 이기고 있다 그러면은
포르투갈에게는 위협적인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한국의 공격을 잘 막아라.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스페인 전에서 스페인 감독이 원하는 건 선수들한테 다치지 마라, 무리하게 하지 네. 마라, 뭐 이런 거라고 보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16강만 가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충분히 그 이유를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것이 F조 1위와 만나겠는데 여기는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강호인 모로코가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크로아티아와 만나게 되는데 스페인 입장에서는 16강을 통과한다면 8강에서도 브라질을 안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뛸 필요가 없다라고 아주 그 가운데서 빨리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뒤에 이제 우리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G조 경기가 있는데 현재 흐름만 본다면 브라질이 충분히 1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포르투갈도 1위를 굳힌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주요 선수들이 뛰진 않을 것 같다. 휴식을 할 것 같다. 물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나 이런 선수에 대해서는 50대 50이다. 출전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수 보호 차원이나 그럴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열의를 갖고 뛸 거기 때문에 정말 몸싸움도 거칠게 할 확률이 높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포르투갈이 아무래도 몸을 좀 사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네요. 또 하나는 이강인 선수요. 두 번 다 교체 멤버로 나왔지만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출전하겠죠? 네, 이강인 선수가 일단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선발이냐 교체냐는 좀 고민이 계속 되는 부분인데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전략상 이 앞서 두 경기를 분명히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는 용으로 활용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기는 분명히 이겨야 된다는 그 목표가 있고요. 또 그 이강인 선수가 뛰어야 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황희찬 선수도 지금 출전을 대기하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의 이제 허벅지 직근육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여기가 과연 빨리 회복이 됐느냐 아니냐가 이제 상당히 관건인데 이 두 선수가 아니더라도 권창훈, 나상호 이 선수들도 나섰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시간이 좀 더 많이 배분될 수도 있고 벤투 감독이 만약에 이 경기를 잡겠다면은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내보낼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 킥력이 좋고 또 우리가 역습으로 분명히 포르투갈 뒷공간을 뚫어야 될 때는 이강인 선수의 이 예리한 그 패스와 킥 이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왼쪽에는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고정인데 만약에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좀 후반에 내세우게 하겠다. 물론 선발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파격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후반 폭발력을 좀 노린다고 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반대로 또 왼쪽에서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말 재능 있는 그 두 선수가 어느 위치 또 어떤 상황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상당히 쉽지 않게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우리 전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냥 한국은 스피드도 있고 빠르고 선수들 전체가 좋다는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이런 감독들의 멘트들을 보면은 이 팀에 대한 파악은 잘 안 됐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잘 이길 수 있어. 약간 그런 의도 얕잡아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네, 맞습니다. 뚜껑은 열려봐야 되고 경기는 열려야 하는 거니까요. 자, 기대해 보고요. 지금까지 스포티비 뉴스의 이성필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